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CB 수리를 하려면 꼭 알아야 할 회로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요 안에 있는 기호만 알아도 웬만큼 PCB 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개 뽑아봤는데요. 일단 직류를 나타내는 이 표시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게 건전지 표시죠.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류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교류요. 교류는 이렇게 물결 무늬로 표시를 하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물결 무늬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스위치. 슬라이드 스위치는 이렇게 스위치 모양이죠. 이거 보면 알죠.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 스위치나 푸시 버튼 스위치 이런 것도 모양을 보면은 여기 버튼 표시죠. 이게. 그래서 모양을 보면 아 여기 스위치겠구나 이렇게 알죠. 이거는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일 모양이죠. 이게. 그래서 대충 보면은 회로 기호는 모르는 분들도 보면은 대충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트랜스는 코일이 감겨진 거죠.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코일이 감겨있기 때문에 이 코일하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보시면은 코일과 코일 사이에 안에 선이 그어져 있죠. 저항은 코일하고 비슷한데 코일은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반면에 저항은 딱딱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변 저항이라는 거는 저항은 저항인데 저항의 용량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여기에 어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모양을 표시하는 거죠. 가변 저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라디오 볼륨 같은 경우에요. 라디오 볼륨 같은 경우 돌리면은 소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가변 저항입니다. 그리고 콘덴서 같은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빗금이 쳐진 게 좀 틀립니다. 그리고 세라믹 마일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지만은 전해 콘덴서 특별히 빗금 쳐주고 대부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요. 일반적으로 TR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약자로. 그래서 NPN형이 있고 PNP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종류가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즈, 요거는 뭐 거의 대부분 분들이 휴즈는 이거 압니다. 요거는. 그리고 접지, 이거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휴즈에서 요거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고장이 좀 많이 나는 부속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있고 삼각형이요. 그리고 일자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LED, 요것도 LED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뭐 굳이 많이 안 알아도 되는데 일단은 요것도 똑같이 생겼죠. 다이오드하고 대신 이게 동그랗게 안에 원이 있습니다. 전선은 그냥 이렇게 찍 꺼져 있죠. 전선이 이렇게 일자 쭉 꺼져 있는 게 전선입니다. 보통 점프선이라고 합니다. 회로도에서는 점프선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계, 전류계 이거는 뭐 사실상 에어컨 회로도에서는 쓸 일 없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표시를 한 겁니다. V는 전압이고 A는 전류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는 여기 회로 기판이고요. 여기가 회로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회로도에 표기되는 모양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회로도가 아니라 회로 기판이죠. 그래서 요건 회로도고 요건 회로 기판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슷한 면도 있지만 틀린 면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여기 저항이죠. 여기도 저항입니다. 이거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요건 콘덴서, 전해 콘덴서요. 요것도 전해 콘덴서인데 보시면은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TR, 트랜지스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의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대부분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위에서 봤을 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헷갈리지 말고 연결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로 기판에 실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오래된 분들이야 알겠지만은 처음 보는 분들은 상당히 난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와 가장 비슷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도 보시면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반을 딱 나눠서 이 빗살로 이렇게 빗살무늬 이렇게 해놨는데 빗금 쳐져 있는 게 이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플러스죠. 이쪽 하얀 부분이.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오드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이오드는 기판하고 표시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와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끝에가 일자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여기는 끝에가 약간씩 꺾여 있죠. 그래서 요건 정류 다이오드고 요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일정하게 전압을 생산하는 그런 목적을 띤 다이오드입니다. 보통 그래서 표기할 때 얘기할 때는 9V 제너, 12V 제너, 5V 제너 이런 식으로 앞에 볼트수를 표시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5V 제너 다이오드, 9V 제너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PCB 기판에 똑같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건 정류 다이오드죠. 요거는 그냥 바로 그냥 정류 다이오드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로도에서 표시한 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여기 내부 박스 안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죠. 스위치, 슬라이드 스위치.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박스 안에 코일과 스위치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요건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내부에 보시면은 코일이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뭐 5V로 작동되는 것도 있고 12V로 작동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이 기판에서는 12V입니다. 그래서 12V가 들어오게 되면은 스위치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다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압이 들어간과 동시에 이쪽 탁 붙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의 전기와 이쪽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기판을 보시면은 여기 전체 기판의 모양은 전기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 이쪽으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릴레이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쪽의 전기를 이쪽으로 보내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붙죠. 붙어가지고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만 보고도 현재 릴레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쪽으로 전기가 흘러간다는 걸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코일이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지금 여긴 접점이 두 개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접점이 지금 한쪽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평상시 이쪽에 붙어 있다가 전기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릴레이도 평상시 방향과 붙었을 때 방향을 알아둬야 이게 작동하는 방식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자로 된 것도 있죠. 일자 쭉쭉 그냥 쫙쫙 연결된 것들. 요건 그냥 별거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철사입니다. 철사. 점프선이라고 하죠. 일반 전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기를 바로 이렇게 통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강한 전기가 와서 녹는 거는 간혹 봤는데 강한 전기, 뭐 번개치고 갔을 때 여기 떨어져 나가는 거 봤는데 정상적인 고장에서는 이 점프선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뭐 점프선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 녹이 있어서 떨어진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이게 해로 추적할 때는 점프선은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